원금이 한 5억, 6억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그래도 못해도 한 1,500만 원 이상씩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수익으로만. 그렇군요. 네. 원래 이게 다 예전에 얘기한 적 없는데. 네. 책 쓰고 글 쓰고 강의하고 뭐 유튜브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 만들고 하잖아요. 이 수입의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N장러처럼 여러 개인 분이란 말이죠. 그 결과 이제 월급을 뛰어넘는 퇴직 이후에 더 좋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 수입의 파이프라인들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대표적인 거는 일단 제가 책을 3권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인세가 가장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 재테크하는 아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띄어져 있죠. 네. 뿅.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이제 감사히도 봐주시면 거기에서 조회수 광고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광고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채널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디드 광고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받을 수 있는 이게 또 세 번째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제가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자체적으로 어떤 포스팅 의뢰를 받아서 원고를 쓴다거나, 사실 이거 자주 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블로그에 들어온 분들이 거기에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하지만 그런 수익도 있고요. 또 저는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TV에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고. 왜 자꾸 소소하다고요? 그건 소소해서 진짜.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제 블로그에서 가계부 재테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칭반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달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의 수익이 나오고요. 또 외부 강의, 이제 초빙이 되거나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는 이제 투자 수익. 그쵸.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집을 매도하고 저는 지금 무주택자 이제 포지션인데요. 지금은 또 투자 수익까지 이렇게 내고 있어서 한 달에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7개 전후로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뭔가요? 큰 비중은 약간 매달 다르긴 한데 유튜브를 통한 수익과 그 조회수나 어떤 광고가 일정하진 않으니까 그 수익과 다른. 네, 유튜브 수익과 제 강의, 재테크 강의 수익이 그래도 가장 많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거는 이제 투자 소득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원금 자체가 되게 커요, 제가. 그쵸. 집을 팔고, 네. 집을 깔고 앉아있던 그 거주비를 거의 대부분 투자로 이용을 하고 남들 있으니까요. 다 집을 살 때 저는 작년 하반기에 집을 팔고, 지금 다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를 주식 투자로 다 굴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항상 내가 시장에서 커다란 수익을 냈던 때는 남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 때다. 네. 그런 점에서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인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브랜딩한 아이덴티티 같은 거라 재테크하는 아내라는 타이틀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투자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일단 매도를 해야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수익을 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고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제가 실제로 현금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달 어떤 총 소득이 있다면 절반 이상은 다 투자 수익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원금이 한 5억, 6억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그래도 못해도 한 1,500만 원 이상씩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수익으로만. 그렇군요. 원래 이게 예전에 얘기한 적 없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집을 팔고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고 비웃는 분들도 많았고 세상 물정 모른다. 무슨 부동산을 파냐, 지금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건데 이런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집을 팔고 난 후에 저희 집이
1억 원 조금 넘게 오르기도 했었어요. 저는 2억 원. 집 팔고. 근데 지금 다행히 어쨌든 지금은 주식으로만 이미 집값이 올라간 것보다는 제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했죠. 네, 만회를 했어요. 네. 제 목표 투자는 그냥 연간에 한 30% 수익률 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거는 목표. 사실 굉장히 네. 큰 금액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꾸준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연간에 3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그 정도의 성과를 비슷하게나마 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금액이 진짜 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억을 투자했어요. 1% 수익만 나도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30%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한 달로 치면 진짜 한 달 평균 치면 한 3%의 수익만 나도 사실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들이 주식한다 하면은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그냥 종목 골라서 하나 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요. 근데 이렇게 성과를 낸다는 건 또 내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노하우가 있는 거겠죠? 저는 자산의 한 60% 이상은 전문가한테 맡겨요. 그냥 일임을 하는 거예요. 네. 수수료를 내고. 네. 그리고 나머지 40%는 제가 굴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주식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완벽할 수 없고 혼자 기존에는 한 몇천만 원 정도 굴렸던 게 전부였는데 요거를 갑자기 제가 10배 이상을 굴린다는 건 제가 그 정도의 그릇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그냥 내가 소액으로는 해볼 수 있는데 큰 돈을 투자하기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증권사 가까운 데 방문하시면 정말 전문가적인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과도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상담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고객 상담으로 네. 비용을 내지 않고. 네, 비용을 내지 않고 대신 여기에 내가 뭐 계좌 개설을 하거나 뭐가 있어야죠. 어떤 그냥 내가 뭐 A증권사 다니는데 B증권사 뭐 대리점 가가지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지점 가서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증권사에서도 매일 리포트 같은 거를 분석을 해줘요. 그 날마다 매일매일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본인이 자기 어떤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되게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 기대 수익률이 뭐 언제까지 몇 %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100% 내가 다 돈을 해가지고 굴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도 한낱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진짜 어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스스로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는 또 분산해놓고, 네. 100% 다 주식은 아니고요. 뭐 P2P를 하기도 하고, 또 적금에도 일부 있고, 또 비상금은 무조건 제가 지금 1억 원 이상은 항상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언제 어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몇 천만 원 있는데, 혹은 뭐 1억 원 이상이 있는데 이걸 빨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언을 해달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항상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이제 너도 나도 투자 무슨 뭐 어떤 열차에 탑승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세 시대고 지금 어린 아이들은 뭐 기대 수명이 120세, 뭐 15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2030 친구들이 엄청 이제 투자에 막 나선단 말이죠. 그게 너무 빨리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게 아닌가.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혹은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이 뭐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고 증권사 직원처럼 맨날 그렇게 주식 차트를 보냐. 맞아요. 내가 이렇게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50대 한 번, 60대에 한 번 투자에 성공해도 괜찮다. 왜냐면 그 이후의 삶이 또 길게 남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인생 초반에 많은 것들을 이뤄야 된다는 강박증이 뭔가 경주하듯이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도 늘 강의할 때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투자는 그 다음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월급 혹은 맞벌이 부부면 두 사람의 어떤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나야 이게 세팅이 돼야 내가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만 쏟지 않아도 투자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순서가 막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다기보다 그냥 여기는 배제가 되고 그냥 무조건 투자로 어떻게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떤 코인이 뜰까?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지금 빨리 갭으로 사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자산을 축적하려면 내가 잘 싼 이 돈을 어딘가에 잘 굴려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 전에 어쨌든 제가 지금은 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 달 뭐 생활비를 쓰거나 뭐 식비 같은 것도 저희 3인 가구인데 60만 원 선에서 넘지 않게 쓰고 되게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미 생활비가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돈 관리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네. 내가 그렇게 큰 목돈의 현금이 네. 있고 또 비상 자금도 충분히 있는데 네. 왜 하필 여러 가지 투자 중에 네.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인지 이걸 나랑 잘 맞는 거라고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이 나한테 잘 맞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제 돈의 위치를 바꿀 뿐이에요. 작년에 제가 집을 안 샀던 이유는 원래는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는 갈아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가 가진 자산으로는 구축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구축으로 가려면 어쨌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금액이 한 11억 정도까지 필요했어요. 네, 집값이. 네, 11억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한 3, 4억 가량을 대출로 다 끌어도 한 11억 되니까 또 여기 중개비 내야 되죠. 세금 내야 취등록세 내야 되죠. 이사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내가 한 번씩 어딘가 이사를 간다고 할 때마다 1억이 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집이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에요. 신축에, 전 예를 들면 서울의 신축에 30평대를 이제 살고 싶은데, 그게 맞았다면 아마 연구를 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연구를 해도 내가 최종 목표는 아닌 거예요. 언젠가 또 한 번은 이사를 한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느니 그냥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렇다고 연구를 할 자신은 없고 다른 식으로 돈을 좀 굴려보자 라고 해서, 기존에 제가 원래 굴리고 있었던 거는 1억 미만이었죠. 몇 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경험치가 어쨌든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하고, 또 일부는 제가 하기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 ETF도 사고, 또 전문가한테도 일부 일임을 해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춘 거지. 또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이 바닥을 떨어졌다, 사야 될 때다, 남들이 이제 왜 부동산 왜 사냐 할 때는 또 제가 돈의 위치를 주식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죠. 정해져 있진 않아요. 추구하는 방향성은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회를 하기도 하고 네. 직진을 하기도 하고 그걸 선택할 뿐이다라는 네. 거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처음 소개를 했던 것처럼 회사를 다닐 때보다 이제 소득이 더 많아진 그러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는 엔잡러가 된 거죠. 네.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나도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소득을 얻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하는 것과는 또 이제 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네. 투자를 고민하는, 하지만 잘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께 이미 한 발짝 앞서서 투자를 하고 있는 옆집 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코인이 뜬다, 주식이 뜬다, 부동산이 뜬다, 영끌 막 얘기 나오고 하면 뭔가 이 동네 옆집 아줌마까지 모든 이 뉴스를 다 알 때쯤에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모든 붐이 다 지금 일어났을 때 항상 그거를 결정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시기보다는 그냥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간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뭐든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코인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좀 쌌을 때야 요거를 뭔가를 투자해도 부담이 없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누가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소액으로 내가
이 기회에 어쨌든 사회적인 붐이 일었으니까 이 기회에 소액으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건지 한번 경험을 해보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라도 사야 이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다가 또 오거든요. 이 사이클이. 그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내가 어쨌든 몇 년 동안 이거를 소액으로나마 해봤잖아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주식을 사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옆집 뭐 누가 한다고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를 해요. 누군가의 말을 쉽게 듣고 현혹돼가지고 뭔가를 사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낼 확률보다는 뭔가 이 거품이 꺼졌을 때 손해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 월 현금 흐름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 돈 중에 내가 없어도 상관없을 만큼의 투자 금액을 뗄 수 있을 만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300만 원 썼다면 내가 조금 아껴서 270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한번 살아보고 대신 매달 30만 원씩 어딘가에 새롭게 ETF든 주식이든 펀드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걸 만들어서 차곡차곡 하면서 소액으로 경험을 하시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거든요. 그럼 한 번씩 뭐 주식 폭락을 할 때도 있고 뭐 대선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널뛰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겠다. 확 조금 많이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시는 거. 때를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면서 꾸준히 공부해보면서 이 시장에 발을 담궈 놓고 남들이 다 막 사야 된다 이럴 때는 피하고 조금 잠잠해졌을 때 장기 투자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이 그거네요. 돈 없어서 투자 못한단 말 하지 않기. 왜냐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금 맞아요. 수입 안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할 수 있죠. 10,000원으로만 해도 살 수 있는 주식과 ETF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커리어 네.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네. 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투자를 이렇게 한번 가볍게 접근을 해보세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조언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의 채널에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한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쯤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나눠볼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